술을 매일 조금씩 먹는 게 그나마 나은 건지 가끔씩 한번 그냥 빡 먹는 게 좀 많이 먹는 게 나은지. 한 두세 번 정도 마셔줘야 또 인생이 또 사는 것 같고. 아니 술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기는 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친구들아 미안하다. 이게 진짜 이렇게 사서 먹을 정도의 효과냐, 돈을 낸 만큼 플라시보 효과가 더 강해져요. 저 술 마시는 게 잘못이지. 드세요. 안 드시는 것보다 나아요. 이미 사태는 벌어졌는데. 아니 본인이 더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은 요새 술을 얼마나 드세요? 예전에는 적정 음주량이라고 해서 국제암연구기금 같은 곳에서도 성인 남성 하루 2잔, 여성은 뭐 하루 1잔까지 괜찮다고 했고요. 미국 식품 섭취 지침에도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를 권고하는 항목이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적정 음주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허용 기준도 사라지는 추세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지난달에 미국 공중보건국장 비백 머시는 소량의 알코올, 예를 들어서 하루 1잔 미만의 알코올 소비도 몸에 해로울 수 있고 암 발생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와인 한 잔, 뭐 위스키 한 잔 정도 마시는 건 뭐 건강에 나쁘지 않고 오히려 뭐 혈액순환에도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적은 양이라고 해도 몸에 좋은 음주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음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건강 위협은 더 커진다라는 목소리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아직 연초라서 새해 계획 세우고 있는 분도 꽤 있으실 텐데요. 아마 술 즐기는 음주인들이라면 야, 올해는 술 좀 줄이고 대신에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다짐한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시즌 3에서도 음주인을 위한 건강 특집 영상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미리 받아서 이 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을 전문가분께 대신 물어보고 답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시즌3 건강 특집 이제 시작합니다. 애주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정말 찐 전문가 선생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입니다. 소비더머니 보셨던 분들은 정말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약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뭐 푸드라이터, 칼럼 책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 약과 음식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 치밀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신 그런 분인데, 정재훈 약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와, 정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네, 얼굴이 빨개지는데. 이 소비더머니 네네. 그거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언젠가 건강 특집을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 꼭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소비노는 좀 다시 살려주세요. 푸드나 액션. 시작하기 앞서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네. 그 약사님은 술을 드세요? 저요? 맛있습니다. 어떤 걸 좋아해요? 저는 화이트 와인 제일 좋아해요. 우아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저한테는 그게 좀 숙취가 적은 편이고, 화이트 와인이 입맛에도 제일 잘 맞는 것 같고. 저희가 미리 이번에 질문을 받았어요. 인스타로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진짜 하루 만에 거의 한 100명 넘게 막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많았던 게 음주 습관과 관련 질문이었거든요. 술을 매일 조금씩 먹는 게 그나마 나은 건지, 아니면 가끔씩 한번 그냥 빡 먹는 게, 좀 많이 먹는 게 나은지 묻는 질문들이 정말 쏟아졌는데, 결국 이제 이게 음주를 양이 중요하냐, 뭐 빈도가 중요하냐, 뭐 이런 질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양이 더 중요합니다. 총량. 네, 총량이 더 중요하고, 한 번에 포금하시는 게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나 마찬가지냐면, 하루에 예를 들면 커피도 60잔 마시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포금보다는 소량으로 분산하는 게 그나마 좀 낫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원래 이상적인 거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쉬어가는 게 휴간일 네. 일주일에 2, 3일을 네. 쉬어가는 그게 좋다고 하시죠. 같은 알코올량이면 도수는 차이 없습니까? 도수에 대해서 고도수 술이나 저도수 술. 고도수, 저도수가 양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맥주는 큰 잔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알코올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차이가 없고요. 다만 이제 뭐에서 살짝 차이가 날 수 있냐면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니까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소주는 마시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면 이제 수분 섭취가 좀 맥주에 비해서는 모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위스키라든지. 근데 이제 맥주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숙취도 없을 거고 뭐 덜 취할 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섭취하게 되는 알코올 총량에 따라가고요. 정리를 하면 음주는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정도만. 이제 사실 요즘에는 한두 번 아니면 아예 마시지 말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추세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보다는 두세 번 정도를 마셔줘야 또 인생이 또 사는 것 같고. 아니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기는 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음주 조장 방송 때문에. 네. 아니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글 쓰고 막 이렇게 술 뭐 한 잔도 마시면 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런 거 쓰면은 댓글이 막 험악해지거든요. 인생 어떻게 사는 거야? 근데 저도 알아요. 저도 두세 번 마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는데 아마 또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한두 번 드십시오. 한두 번. 네. 예. 이상적으로는 한두 번. 네. 음주량, 음주 빈도가 뭐 암이나 뭐 이런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이런 연구도 되게 많죠. 연구 결과가 꽤 많이 있고요. 국내 연구 결과가 2021년에 이제 해외 유명한 학술지에 실린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음주 빈도가 회차별 음주량보다 위장 관계, 위라든지 대장이든지 이런 쪽의 암 위험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암 위험하고 관련해 가지고는요 두 가지 기억하실 수 있는데 하나는 암 위험은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마시면 마실수록 그냥 직선적으로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시는 잔수에 대비해서 그냥 올라가고 다만 심혈관계 위험 있잖아요. 한 번에 마시는 알코올 양이 많을수록 심혈관 위험은 확실히 더 높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진짜 포금은 하면 안 되겠네요. 그 약사님 말씀 듣고 아 진짜 이제 앞으로 제 평생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금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제가 포금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오늘 다짐하고 여러분도 약속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포금 끝입니다. 아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이제 몇 잔을 얼마 동안 드시는 게 과연 포금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술자리 혹시 가면 아니었어 하나 포금하지 않아 하면서 소주는 한 시간에 한 잔이지 하면서 여기다 따르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잔이 이만해. 두 번째 많았던 질문이 뭐냐면 숙취 해소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숙취 해소제라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냐 아니면 이거 위약 효과 플라시보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숙취 해소제 효과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요만큼의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효과? 관련된 이런 연구들을 보면 효과가 있긴 있는 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이렇게 사서 먹을 정도의 효과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플라시보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숙취 해소제를 뭐를 하나 사가지고 드시게 되면 실제 효과가 한 요만큼 있을 거고 밑에 깔려있는 플라시보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비싸잖아요. 대부분의 드시는 분들은 그 10,000원짜리가 그렇게 효과가 있대 그러시거든요. 15,000원짜리가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돈을 낸 만큼 플라시보 효과가 더 강해져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숙취 해소제 여러분 그러면 비싼 거를 사면 살수록 그만큼 효과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야 이건 진짜 명언이다. 이거 정답이다 진짜. 뭐 술만 그런 게 아니고 뇌에 작용하는 약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파킨슨 치료제를 주면서 실제보다 약값을 부풀려서 얘기한 연구가 있어요. 부풀려 얘기하니까 증상이 더 좋아지는 걸 느껴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뇌에 작용하는 건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숙취 해소제 같은 거 술자리에서 사가지고 와서 나눠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이제 배려로 나눠주실 때 무조건 10,000원 이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 이거 초짜리 아니야. 야 이거 비싼 거야 이거. 그렇죠. 야 이거 진짜 비싼 거야. 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저도 이제 가끔 가지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직업이 약사니까 그러니까. 너 친구 아니야? 안 가져와. 좋은 거 집에 놓고 뭐 혼자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제가 가져가는 것들이 반드시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거나 입증이 된 게 아닌 걸 가지고 가도 제가 가지고 가면 술이 안 취해. 술이 안 취해. 그럼 제가 다시 봐요. 술이 안 취하는 성분이 여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근데 술이 안 취해. 사람들이 진짜 술이 안 취한다고 느끼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주는구나 이게. 야,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약국 가면 숙취 해소제라면서 간 보호제를 파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문 있거든요. 친구들아 미안하다. 자,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약국에서 판매를 하는 뭐 간 보호제가 됐건 아니면 뭐 다른 데서 판매를 하는 숙취 무슨 뭐 해소제가 됐든지 간에 술 마시고 나서 뭔가 그런 걸 드셨다고 해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지만 살아있네 이렇게 과신하실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보셔야지. 다음날 아침에 그거 좀 드시고 나서 역시 어제 먹기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지나치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플라시보 효과는 있답니다. 그리고 비쌀수록 있습니다. 비싼 것도 비싼 거. 자, 다음으로 이 질문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숙취가 심한 편인데 음주 중에 먹으면 도움이 되는 혹시 음식이 있느냐? 음식은 있습니다. 제가 진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술 드실 때는 무조건 탄수화물 음식 드셔야 돼요. 술에 탄수화물? 만약에 술을 드시면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냐 하면 술 마시다가 이렇게 푹 가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몸 상태에 따라 가지고는 간에 저장을 해놓은 글리코겐, 좀 발음 막 멋있게 할 때는 글라이코젠, 요게 고갈이 돼 있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술을 마시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해주면 어마어마한 양의 술이 아닌 경우에는 술 마시면서도 충전이 돼요. 재충전이.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시면서 탄수화물 음식을 아예 멀리해버리면 몸에 저장을 해놓은 탄수화물이 이게 고갈이 되기 쉬우니까 그런 분들이 밤에 자다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술 마시다 훅 가기도 하고 필름 끊겨버리고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면서 깨요. 이거 저혈당인 거죠. 저혈당. 혈당이 웬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뭐 우리가 소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그 정도는 단기적으로 위험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혈당은 짧은 시간 지속돼도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술 마실 때는 고기 안주 그런데 그것만 드시고 탄수화물을 섭취를 아예 안 해버리시면 그때는 저혈당 위험도 있고 우리 몸에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저장해 놓은 게 좀 소진만 될 수 있다.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 술 드시면서 저탄고지 한다고. 그렇죠.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고기 안주만 드시고. 아니 저도 왠지 술 먹으면서 탄수화물까지 먹으면 몸에 너무 더 큰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죄가 그래요. 근데 술을 드시는 게 뭐 그 죄가 씻어집니까? 안 드신다고? 그렇게 죄를 씻기가 쉬워요? 기본적으로 음식을 그래도 드시는 게 약간 이제 뭐 단백질, 지방이 풍부한 그런 육류도 그냥 술만 드시는 것보다는 그런 걸 같이 드셔주셔야 음식하고 술이 좀 위에서 장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흡수가 더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술은 아무튼 음식이랑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살만 찐다고 안주 안 드시고 그냥 술만 드시는 분 계시는데 그거는 몸에 해롭다. 그리고 탄수화물 신경 써라. 물 어때요? 물 많이 먹으라는 얘기 하잖아요. 술 먹을 때 정말 지겹게 많이 듣잖아요. 엄마 나 술 먹어요. 그러면 물 좀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물?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시는 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진짜 재밌는 게요. 진짜 따끈따끈한 연구도 있거든요. 2024년에 나온 연구 결과도 있는데 뭐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술 마실 때 숙취와 술 마실 때 탈수는 두 개가 독립적인 현상이다. 숙취가 탈수 때문에 더 심해지고 이거는 아니다. 요만큼의 뭐 이건 있겠죠. 요만큼 효과는 있겠지만 술 마실 때 수분 섭취를 해서 탈수를 좀 막아준다고 해서 그게 숙취를 막는데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실 때 물 먹는 게 뭐 당연히 나쁘지 않고 당연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 물 많이 먹었으니까 뭐 숙취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 이 얘기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술을 줄여야겠네요.
술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숙취 관련된 마지막 질문 이런 거 많았어요. 막걸리나 와인 이런 양조주, 발효주 먹으면 나는 특히나 머리가 더 아프다. 네. 어우, 이거 왜 이러냐?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인데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술 마시고 나가지고 몸이 좀 더 이렇게 과민 반응이나 알러지가 더 많이 생기는 거랑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이제 그 발효주, 특히 이제 색깔이 진한 발효주, 예를 들면 와인 같은 경우엔 화이트 와인보다 레드 와인.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알코올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풍미 물질도 들어있지만 어떤 발효의 어떤 그런 불순물, 부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 포도가 있으면 효모가 가가지고 아유 이거 맛있는 거 나만 먹고 옆에 있는 세균들은 못 먹게 해야지 해서 알코올 만드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효모가 먹고 뱉어낸 쓰레기를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효 부산물들이죠. 네, 발효부산물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효모가 사람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알코올만 만들어줄게. 이런 효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효모는 지 맘대로 여러 가지 그런 부산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음날 숙취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다. 그래서 색깔이 진한 그런 술일수록 아무래도 숙취가 좀 차이가 느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차라리 보드카가 낫다. 네, 맞아요. 그거는 뭐 거의 과학적으로 봐도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뭐 와인만 마시면 나는 숙취가 있다 하는 분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레드 와인인 경우가 더 많다.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해장과 관련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일단 이런 질문 주신 분 있어요. 얼큰한 음식으로 해장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하면서 술 마신 다음날 매운 라면 못 잃어 위원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매운 라면을 좋아하시나 봐. 이게 매운 거 먹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 있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렇게 우려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안 그래도 술 마시고 나서 속이 쓰리고 부대 끼는데 매운 게 들어가면 그러면 더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사실 매운 음식 자체는 원래 위장의 점막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뭐 표재성 위험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매운 것만 먹으면 속이 쓰린 분이라면 술 마신 다음날 매운 음식으로 해장이 안 되겠죠. 그런데 술 마시고 나서도 매운 음식 먹었을 때 막 땀 뻘뻘 흘리고 기분 좋게 드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매운맛 라면 드셔도 되세요. 다만 그걸 드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해장에 뭐 엄청난 도움이 되느냐?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딱 돼요. 이거 진짜 저의 사례인데, 제가 평소에 라면 멀리 하거든요. 술을 좀 웬만큼 많이 먹은 날은 왜 그렇게 라면이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나왔죠.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셨잖아요. 술 마실 때 살찔까봐 고기 안주 위주로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이제 많이 고갈이 된 상태로 집에 딱 오게 되니까 뇌에서 당 좀 보내라 하면은 당연히 라면이 땡기죠. 사실 이때는 살이 찌는 거 걱정하실 때가 아니고, 그걸 만약에 안 드시고 주무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다가 저혈당이 올 수도 있으니까 라면이 땡기면 라면 반 개라도 드시고, 아니면 뭐 과일 주스라도 한 잔 드시고, 이거는 저 술을 마신 게 잘못이지. 라면하고 주스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드세요. 안 드시는 것보다 나아요. 이미 사태는 벌어졌는데. 아니 본인이 다 이렇게 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라면을 안 먹으면서 라면이 뭔 죄가 있습니까? 드시고,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 영국 쪽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요, 술 마시고 다음날 24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뭐 6,300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게 된다. 그냥 무장해야 되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무장해져요. 어제 뭐 밤에 라면도 먹었는데 뭘 못해 내가. 뭘 못 먹어. 그냥 막 먹게 된다. 기왕이면 그래도 한 2, 3천에서 붙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요새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좀 들어왔는데, 술 먹고 난 뒤에 운동하기까지 몇 시간이나 쉬어줘야 되냐. 술 먹고 바로 운동하면 안 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 쉬어야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 주신 분들 꽤 있거든요.
일단 술이 다 깰 때까지는 운동하시면 안 되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은 이제 부상 위험이 커지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부상을 당했을 때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몸이 염증 상태가 더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문제가 된다, 숙취가 생긴다 이런 의견들이 요즘엔 좀 주류인데 그런 염증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요, 운동은 염증을 더 끌어올려요. 그렇죠. 네. 그 올라갔던 염증이 다시 원래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더 건강해지는 건데 안 그래도 술로 염증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운동으로 염증을 또 끌어올려주는 거는 몸에는 좀 과하죠. 무리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군요. 하여튼 운동하시려면 술이 완전히 깬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술 마시고 나서 다음날 운동으로 해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땀 빼가지고. 네. 운동해서 땀 나는 게 근육에서 땀을 내는 거지. 그렇죠. 간이 뭐 이렇게 더 잘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시고 운동으로 해장하지 마시고 가벼운 음주 한두 잔 드시고 나서는 12시간 소주 반병 한 병 드셨다 하는 경우는 한 그래도 24시간 정도 과음을 하셨다. 48시간을 쉬었다가 하시는 게 이상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48시간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시라는 얘기는 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동이라는 거는 근력 운동하고 네, 막 네. 이제 열심히 뛰는 트레드밀 막 뛰고 막 이런 거를 근데 과음하고 48시간 기다리느니 과음을 하지 마세요. 과음을 하지 마시고 그게 낫지. 자, 이렇게 오늘 정재훈 약사님한테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서 정말 많은 답을 받았고 오늘 정말 제가 방송을 떠나서 너무너무 느낀 바가 많고 정말 진짜 저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도 너무 많이 얻어가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술 좋아하시는 우리 주라기월드 애청자들에게 내가 이 얘기만큼은 꼭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술은 별로 센 편이 아닌데 원래 어마어마한 배식이었는데 나이도 들고 하니까 몸이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던 시대는 지났구나. 음식 먹을 때만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술 마시고 하실 때도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어떤 그 질적인 걸로 우리가 좀 즐기고 승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정말 진짜 가장 핵심적인 얘기. 술은 양이 아니다, 질이다. 적게 마시고 많이 느끼십시오. 저도 늘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Drink less, taste more라고 저는 아예 그냥 이거 문구까지 정했는데 적게 마시고 대신에 많이 느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애주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유튜버도 아니고 주류 유튜버가 왜 해마다 이런 건강 특집 찍는지 다소 좀 의아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이란 건 꼭 술이 있어야만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술이 없어도 즐겁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야 하잖아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몸 건강 그리고 마음 건강 잘 챙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다음에는 또 한번 특집 한번 또 나오시면 다음엔 저 술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맞아요.